어떻게 했냐? 아무 중소기업이나 지원 안 했습니다. 당신 중소기업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수출 많이 했어? 그럼 지원하고. 수출 못했어? 그러면 수출을 잘하는 기업한테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도록 육성해야지. 중소기업이 그냥 주저 앉아서 그냥 먹고 살고 정부에서 주는 돈 받아서 그냥 연명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나라가 발전하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는데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잘 지원해 줘야지. 그게 인류기업을 만드는 게 기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중화공업도 이게 대단히 골치 아픈 정책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고 그러고 당시에는 다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80년대보다는 다시 80년대 세계 월드뱅크 IMF까지 나와서 20 정책을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매개사님 기업은 뭐예요? 전부 다 이런 게 중화공업 기업들이 다 매개사니잖아요. 그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난감한 일이에요. 제 설명은 뭐냐? 하하 아무나 시킨 게 아니에요.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버는 기업을 할 수 있겠다. 왜? 돈 많이 번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을 할 줄 알고 산업을 일으킬 줄 아는 기업이에요. 좋은 산업이라고 우리가 아무나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쁜 사람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강한 힘을 갖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해도 성공할 건 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산업 육성, 중화 육성 정책을 잘 보시면 반드시 30% 이상의 돈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정부가 매칭을 해요. 돈 없는 기업, 죄송한 얘기지만 경쟁력 없는 기업이 들어갈 길이 없었다. 새마을운동에 잘 아시죠? 새마을운동이야말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다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켰잖아요. 성과가 있으면 더 지원하고.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정책을 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가난한 국민을 지원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못하는 국민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도 어떻게 했냐? 못해? 빠지세요.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참여하시면 지원합니다. 이게 정부의 신상 필거를 비롯한 농업 지원 정책입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바로 성과를 내는 마을만 앞장서고 그래서 흥하는 이웃을 키워냄으로써 다른 모든 마을이 따라오도록 하는 바로 이 정책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이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생활 공정 육성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원호도 상자를 지원하는데도 유사한 정책을 했다. 저는 이건 우리 조갑재 대표님께서 어디 대통령 대전에 그거 조사해서 쓴 자료에서 제가 이거 확인했어요. 원호도 상자 모아놓고 한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 돈을 쭉 매년 놀아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앉아서 뭉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요 돈 놀아드리고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보고 제가 잘한 분한테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원호도 상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뭐냐? 신상필벌에 잘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지 국가가 발전하고 키워내야 된다. 국가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담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죄송한데 제가 그걸 얘기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밌는 기숙사가 하나 생겼어요. 정영사라는 그 기숙사를 만들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차에다가 유경수에서 영차에서 북부영차에서 정영사를 만들었는데 그 기숙사가 뭐냐? 서울대학 학생 중에 또 우등생을 뽑아서 그 기숙사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기숙사에서 또 나는 어렵게 내가 어려운 시골 학생이 컸는데 제 방에 누가 같이 썼는지 알아요? 저 정우찬 총리가 같이 썼어요. 대육방에는 얼마 전에 총리들 한덕수 총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이 서울대학에 이런 기숙사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박정희 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해서 떠났는데 저 어디서 감히 제가 정영사 출신을 말도 못했어요. 왜? 저는 저거 독재정권 비호하던 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게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왜? 그게 바로 모든 서울대 학생들을 그놈의 기숙사 들어가게 합니다. 너무나도 학기가 바뀌면 성적에 따라서 떨어져 나가고 말이에요. 서로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학생들 공부를 안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 스스로 돕지 않고는 정부가 도와도 그게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이 이치. 이걸 가지고 국가, 사회 모든 정책을 이끌었고 이게 한국경제의 도약을 가져온 게 아니냐.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서 경쟁력은 대기업이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 30년 동안은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 SDX가 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대관령대 이후에는 중소기업에서 진짜로 출발해서 성공해서 대기업 된 기업이 없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지요. 산업과 지역 발전, 바로 집적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국토의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도시 발전을 가져오고 이게 그랬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잘못했다. 재벌을 만들어내고 경제력 집중을 초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게 정반대가 있다면 정반대 아닙니까? 지역 발전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치적 독재와 장기 집권으로 성공을 했다. 제가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닌가. 중화공화 전략은 실패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조목조목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재벌이 없었으면 경제 발전이 없었고 경제력 집중 없이 경제 발전이 일어나는 일은 세상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역 집중과 지역 발전의 불균형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얘기를 못하고 이루긴 이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자기 생각하고 안 맞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대로 개발진들 평가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적 독재 문제는 제가 진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한번 발견해보자. 정치적 독재는 다 성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 독재를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보면 대만하고 싱가포르이 유사해요. 하지만 한국만큼 대기업을 키워낸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제가 해외에 나가면 외국 공무원들이 한국 경제에 대해서 배울 게 뭐냐 물어보면 제가 그런 자문을 하러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알고 싶지 않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기업 키우느냐 그 노하우 좀 알려달라요. 근데 뭐 아시잖아요? 지난 5, 60년 이 기간 동안에 한국만큼 강한 기업을 만드는 나라가 없다. 근데 이게 정치적 독재로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민주주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럼 정부 주도로 하면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정부 주도 열심히 다 성공하지 못해. 시장에 맡기면 되냐? 그럼 시민자유주의. 시장에 맡겨도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대기업 집중 없고 도시의 집중 없이 발전이 되느냐? 그런 나라는 또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얘기, 아까 했던 얘기 좀 더 되풀이하는 셈이 됩니다만. 그래서 경제력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청산해서 경제 평등을 추구하는 경제 민주화를 하면 발전하느냐? 그게 이런 경제 민주화가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운영 패러다임의 키워드. 경제를 평등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를 어렵게 만든 제가 원인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수단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민주적, 특히 민주정치는 더 그렇죠. 반드시 포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주의 평등의 이념이 경제 평등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 지금 선진국이 어려운 게 다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G7이 다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G20 회의를 유치했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대단히 신이 나시는데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우리가 잘하지 못한다고 봐요. 그 대신에 G7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이 지난 50년 동안 사회민주주의를 하면서 다 그 힘을 깎아먹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나라가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나라예요. 그 나라들이 추구한 게 뭐냐? 경제민주화, 사회민주주의죠. 경제를 평등하게 만들면서 재분배를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흥하는 놈은 다 도망가고 사라지고 가난한 놈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회민주주의 가져오는 나쁜 폐해다.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에 정치를 경제 수단으로 쓴 겁니다. 경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흥하는 이웃을 키워야 되는데 정치는 항상 그것을 발목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프로모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목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 독재한 과정을 그렇게 해석을 제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80년대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됐냐? 경제가 정치화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건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죄송합니다. 차등을 만들어내고, 집적을 만들어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따로 만들어내는데,
경제를 정치하면 어떻게 되냐. 이걸 다 닦게 만드는 일을 저희가 지난 30년 동안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진국이 되는 길인 줄 알고 다 했는데 선진국은 고사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실업, 뭐 대기업들은 다 해외로 도망가고 여러분 나이 들면 직장 없죠. 젊은 사람 직장 없죠. 이게 뭐 전부 다 국내 투자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데 국내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경제를 정치화함으로써 경제를 민주화함으로써 흥하는 것이 다 해외로 빠지고 힘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바로 이런 정치의 경제화와 경제의 정치화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틀로 제가 금방 조만간에 이야기 한국 경제라고 하는 여러분들 경제 전공 안 하는데 이것은 아주 쉬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조만간에 한 2, 3주 안에 책이 나올 텐데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